여자가 멋있네요. 이건 편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화성신학 청년노하고 서포터들이 교의 이승수입니다. 저는 한국대학교에 다니고 있고 현재 금융권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신학 서포터들을 지원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화성신학 담당자분을 만나서 강연을 가지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다음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화성신학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현재 전북대학교 통계학과 3학년이고 이제 화성신학 청년 서포터즈 2조의 이승수입니다. 저는 이제 금융권 취업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은 정보를 알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오게 됐는데요.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부터 할게요. 네. 저도 이제 전북대학교 졸업을 한 학생이고요. 학생 중에 한 명이고요. 이름은 박건이고, 그리고 나이는 29살이고, 여기 들어온 지는 이제 거의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년 좀 가까이 됐어요. 네. 그래서 최대한 이제 금융권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정보를 저희가 아는 한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전주대학교 졸업했고요. 나이는 27살. 같이 동기고 올해 1월에 입사해서 가장 취업과 관련된 네. 인터뷰라고 해서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도와드리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금융권 취업하기 위해서 공부 내용과 공부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막상 여기 와보니 배웠던 애가 이론적인 면은 없지 않아 좀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되게 실무랑 다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론적으로 이렇게 배우는 것을 너무 막 배척하지 말고 일단은 제가 이제 공부했을 때는 좀 쉬운 자격증부터 약간 공부하려고 시작을 했어요. 예를 들면 창구 저희는 창구에 앉아 있다 보니까 그 텔러 자격증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텔러 자격증이나 아니면은 이제 전산회계, 혹시 회계 쪽 배우신 적은 있으세요? 재무관리 수업 하나 들어가서 나머지는 안 해봤어요. 네, 근데 이제 비전공자들도 조금 부담스럽지 않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중에 하나가 이제 금융권 관련 자격증 중에 하나가 이제 전산회계이거든요. 그래서 네. 전산회계 1급은 이제 비전공자가 바로 다가가기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서 2급부터 그냥 취득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이제 현실적으로 2급 취득하시다가 좀 더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1급 도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론적인 측면과 실무적인 측면 두 부분에서 저는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요. 학교 다니면서 계속 공부를 했어요. 휴학을 한 적도 없었고 그냥 계속 학기 중에 계속 꾸준히 금융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 졸업하기 전까지는 5개를 취득을 했는데요. 건희 씨가 말씀해준 것처럼 그냥 쉬운 자격증으로만 5개 했는데 금융권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계속 준비를 해왔다는 부분에서 좋게 봐주시는 것 같고 저는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오니까 이제 뭐 자격수당이나 이런 부분에서 남들은 이제 준비하는 거 저는 미리 따왔기 때문에 따로 공부를 하지 않아도 바로 수당 같은 거 받을 수 있어서 네.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취업을 준비하면서도 내가 서류 전형에서 유리하고 취업하고 난 이후에도 수당을 받을 수 있어서 이게 꼭 있어야만 합격하는 건 아닌데 미리 준비하는 게 서로 좋은 것 같아서 혹시 기회가 된다면 미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은행에서 근무하기 위해 필요한 성격이나 능력 같은 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능력? 이 질문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어려운 것 같은데, 근데 딱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인내가 필요해요. 네. 어떤 점에서 인내가 필요하냐면 자기가 이제 밖에서 사회생활을 하기 전에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성격이 있잖아요. 네. 뭐 욱하는 성격이 있을 수도 있고 화를 뭐 참는데 참지 못하는 성격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 은행에 일하다 보면 가끔가다 이제 손님이 있으시잖아요. 손님이 오시면 약간 조금 큰 소리로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 손님도 있어요. 막 네. 기분 안 좋게 말씀하시는 손님도 있는데 저희는 아무래도 금융 서비스다 보니까 조금 그걸 좀 참으면서 좀 제 감정을 조금 가라앉으면서 응대해야 되는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고 확실히 그리고 또 꼼꼼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꼼꼼해야 되고 그 꼼꼼해야 된다는 건 되게 포괄적으로 얘기한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메모하는 습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마 나라 씨 같은 경우도 그럴 건데 일을 하면서 이게 일을 나는 다 안다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루하루 모르는 게 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오면은 저도 이제 물어보고 이렇게 업무 처리를 하는데 하고 나서 이제 이거 업무 처리 이런 상황에서 업무 처리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거를 따로 뭐 이제 업무 노트에다가 메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꼼꼼함도 필요하고 네. 아무래도 그 돈을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까 숫자로 시작을 해서 숫자로 끝나거든요, 일이. 그러다 보니까 되게 하나하나 그 1원 단위로도 틀리면 안 되니까 되게 꼼꼼해야 되고 그리고 사교성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직원들끼리 간의 이제 사교성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고객님하고 응대를 할 때 아무리 처음 보는 고객님이어도 그래도 뭔가 말을 꺼내보려고 하는 그런 친밀함도 한번 가져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날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은 어머니 좀 뭐 춥진 않으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거는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막상 이렇게 툭 던지고 오면은 나쁠 건 없거든요. 나쁠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그런 사교성이나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신뢰는 이제 창구 직원들끼리 이제 창구에 5명이 앉아 있는데 그 5명끼리는 진짜 되게 다 신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로. 왜냐면 돈을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모두 신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신뢰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딱 저는 이 정도가 딱 생각이 나네요. 다 잘 말해주셨어요. 저는 아무래도 저희 둘이 지금 막내다 보니까 네. 뭐든지 적극적으로 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누가 새로 들어왔는데 뭐 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뭐 알려줘야만 하는 그런 사람보다는 저희가 먼저 나서서 이거 할까요? 뭐 이건 어떻게 돼요? 계속 물어보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네. 가장 좋은 것 같고 그렇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모습을 또 예쁘게 봐주시는 그런 분위기라서 만약에 신입 직원이 저희도 뽑는다면 저희처럼 적극적으로 하는 친구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기본으로 이제 다른 직업보다 금융권에서 근무하면 좋은 점이 있을까요? 저는 계속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학교 다니면서 계속 아르바이트도 하고 여기 들어오기 전에 잠깐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하기도 했었는데 은행 이런 금융기관은 모든 직무를 다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무직도 되고 영업직도 되고 서비스직도 되고 모든 업무를 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가장 지루하지 않고 계속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뭐 하나에만 하는 게 아니라 은행은 그 세 개를 다 같이 한다는 거에서 그냥 가장 재밌고 그런 직장인 것 같아요. 일뿐만 아니라 그냥 다른 뭐 사람 인간관계 속에서도 네. 이거를 그냥 좋게 이용할 수 있고 또 저는 이제 은행에 들어오면은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거 돈의 흐름을 좀 알 수 있으니까 자기 자신의 자산 관리 방법도 혹시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정말 어느 정도는 이제 알 수 있어요. 어느 정도가 이게 이렇게 관리를 하면은 합리적으로 더 돈을 관리를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은 설 수 있지만 되게 방법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관리하는 방법은. 그래서 만약에 금융권에 오게 되면은 이제 그런 거에 관해서는 많이 배워가실 수 있고 또 이제 알게 되는 주변인들이 다 금융권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주제도 되게 달라요.
어떤 말인지 아시죠? 주식 얘기 막 이런 거. 주식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대출 얘기도 할 수 있고 근데 이게 되게 현실적인 얘기거든요. 나중에 뭐 이제 결혼을 하시면은 네. 이제 분명히 은행에 들리시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유리하죠. 여러 방면에서. 마지막으로 금융권 취업을 희망하는 친구들에게 이제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카메라 보고 할까요? 별거 아닌데 어차피 주어진 시간 안에서 누가 더 시간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뭐 취직이 빨리 되고 안 되고 간에 자기 자신이 꾸준히 그냥 자기가 해야 되는 것들을 계획했던 대로 하면은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누가 먼저 빨리 되든 안 되든 간에 언젠가는 다 같이 그 자리에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막 너무 막 느려진다고 뭐 늦게 취직했다고 막 조급해하지 마시고 그냥 자기가 자기 해야 할 일만 그냥 꾸준히 잘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현실적으로는 뭐 서류 쓸 때 네. 보통 이렇게 저희가 막 인사 담당자는 아니니까 근데 겪고 보니까 그 금융권과 관련되지 않는 활동들 있잖아요. 뭐 네. 대외 활동을 하셨을 때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제 생각인 거고 금융권과 관련된 활동들 있잖아요. 이런 서포터즈 활동이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금융권하고 관련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 전자상거래 같은 거를 해봤었어요. 저는 블로그 마켓 같은 거. 네.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그런 걸 해보면서 이렇게 하더니 그냥 뭐 사업도 해보고 하다 보니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알게 됐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저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좀 말을 해서. 그러니까 조금 금융권에 도움이 될 만한 활동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요즘에 뭐 영어 점수 막 요구하잖아요. 영어 쓸 일 하나도 없어요. 영어 쓸 일 진짜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금융권에 관련된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좋은 자리에 있지 않을까요? 그냥 저는 요즘 은행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근데 저희 실력은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꼭 금융권이라고 했을 때 1금융권에 국한되지 않고 2금융권도 같이 넓게 생각하면서 2금융권도 도전해보기를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